이슈 톡. 네네. 네, 어제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정말 시원한 장맛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근데 그동안 극심했던 가뭄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은 네네. 또 너무 많은 양의 비가 오면은 그에 따른 피해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중국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이 내려가지고 네. 폭우라고 해야 되나? 이 네네. 플러딩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피해가 들고 집도 피해가 네, 들고 맞아요. 차도 난리 나더라고요. 네, 또 전국적으로 그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 이번 여름에는 특히나 이렇게 강력한 비와 함께 태풍 두세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한다면 조금이나마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오늘 테마 확인해 볼게요. 테마 나주세요. 하늘이 열린 듯 쏟아지는 집중호우. 와우. 집중호우란 뜻은 일단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네. 정확한 정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집중성이 매우 강한 비로 일반적으로 1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집중호우라고 불립니다. 집중호우의 수십 분에서 수십 시간 정도고요. 반경 10에서 20km 정도의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현상을 보이고 때론 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저는 네. 별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이었나?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크게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강남 그 지역에 홍수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어느 지역에 잠겨가지고 못 네, 나오고. 맞습니다. 네. 또 강남역 일대는 정말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상습적으로 비가 이렇게 침수가 돼요. 그래서 그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맞아요. 댓글 보니까 강남 워터파크 개장했다. 뭐 이런 말들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수영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쵸. 더군다나 또 2014년 작년 8월이었죠.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고 4명의 사상자가 또 발생하기도 했고 버스가 더 떠내려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이렇게 미리미리 알면은 조금이나마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집중호우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집중호우는 많은 양의 수증기를 가진 더운 공기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월에서 9월 사이에 이렇게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지니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이렇게 유입되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30도를 웃도는 여름철의 높은 온도가 이렇게 대기의 불안정을 유도하게 되는 것인데요.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굉장히 네. 더울 수도 있고 네. 더우면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높은 습도를 지닌 공기들이 일사에 의해서 대류 운동으로 인해 대기 상층부에 이렇게 저군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수증기에 의해서 저군이 발달해 거대한 하늘의 저수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 한 곳에 정체되어서 계속적으로 비가 그쵸. 내릴 때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구름의 영향이고 또 습한 이런 공기의 영향으로 네.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습하면 네.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또 대기가 불안정하니까 이제 또 맞아요. 언제부터 끝날지 모르고 하고요. 네. 우리 푸니타 씨가 예전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계셨잖아요. 그렇죠.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 같은 거 기억 남는 거 있으신가요? 캘리포니아가 주로 사막이기 때문에 데저트 네네. 경우이라서 그렇게 많은 양의 비가 없었거든요. 네네. 대신 남부지방에 들어갈수록 뭐 엘라바마, 동남쪽 플로리다, 조지아 맞아요. 거기가 굉장히 습하고 어.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그쪽도 제 친구가 들어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경보, 특보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요. 장난을 안 쳤대요. 그래서 사람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절대 이게 장난이 아니고 정말 심각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라서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 정말 그쵸.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조금이나 많으면 차가 그냥 뜬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스티어링 휠을 못 들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호우특보가 되는 기준은 어느 정도의 비가 와야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호우주의보입니다.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요. 호우경보 같은 경우에는 6시간의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그리고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와우.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진짜 많은 양의 비죠. 그리고 호우특보의 기준은 이러한데 요즘 도심 홍수는 일강수량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시간에 하수 배수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 이렇게 홍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요. 즉 하수도의 하수 처리 순간 강수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하수 처리 능력은 시간당 75m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75mm보다 더욱더 많이 비가 내렸을 때 발생하고 침수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을 보면 한 180 정도 들어가면 한 3일 동안 그렇게 많은 양이 내려오잖아요. 네네네네. 태풍도 그렇게 기준으로 하는데요. 12시간에 180 들어오면 굉장하네요. 맞아. 이게 또 막 낮에는 그래도 뭔가 피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의 많은 비가 오면은 그쵸.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은 지역에 대가 날 수도 있고 또 쉽게 강남역 작년 모습을 떠오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전자제품 이런 그쵸. 것도 손상을 얻게 되고 진짜 많은 피해가 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호우특보가 발령됐을 때 어떻게 또 대처를 잘 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요령 방법을 알 수 있으면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호우특보 시 행동 요령을 한번 짚어볼게요. 네, 행동 요령을 알아야지 안전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요령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선 낙뢰가 칠 때는 건물 안으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죠. 잘못하면은 맞아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하수관이 지금처럼 발달이 덜 됐잖아요. 그래서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은 그 낮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집이 다 망가지고 좀 피해를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그쵸. 높은 역시-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 정말 네. 저지대에 계신 분들 이렇게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들은 미리미리 예보를 확인을 하시고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피해가 얻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네. 한국 같은 네. 경우에는 반지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말한 거예요. 네, 그런 댁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좋겠죠.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저지대에 계신 분들 항상 예보에 따라서 이렇게 대피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전등 비상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손전등이나 비상식량 항상 구비하시고 건물 옥상과 지하실 그리고 하수도 맨홀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시골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냥 하수관을 열어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빠졌었어요. 진짜요? 그런 경우가 와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쵸. 이런 거에 항상 대비를 잘 하시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바닥 좀 보시고 다니시는 네.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수관이 열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맨홀 같은 맞아요. 것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운전해야 할 때. 맞습니다. 이때 진짜 위험해요. 그렇죠. 시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하고요. 그렇죠. 또 어쩔 때는 바람까지 같이 부니까요. 맞아요. 180mm에 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바람까지 하면 운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떨릴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그 스피드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피드도 그쵸. 줄여야 하고 다 같이 스피드를 줄여야 하고요. 네. 또 와이퍼를 미리미리
점검하시는 것도 진짜요. 중요해요. 네. 지난 주말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집중호우 정도로 정말 많이 내렸었는데 네. 친한 언니랑 이렇게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언니 와이퍼가 중간에 고장났다고 오! 되게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항상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이렇게 와이퍼 같은 거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로수나 큰 나무 같은 거, 약한 나무 이런 것도 네. 피하시고 다녀야 그쵸. 돼요. 네, 여러분들도 네. 올해 굉장히 많은 비가 예상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꼭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하시고 항상 중요한 거는 비가 얼마만큼 오는지 또 네. 언제 내릴지 이런 거 날씨 정보 같은 그쵸. 것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웨더 뉴스와 함께 해주세요.